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지도 몰라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길고 행복한 삶의 비밀. 과연 뭘까노? 돈? 아니면 명예? 그것도 아니면 건강? 누구나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84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대요. 그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관계가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관계를 만드는 일종의 설계도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패턴 말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애착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지내면서 배웠던 관계 맺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성인이 되어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우리 각자의 관계 설명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패턴은 뭘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종의 자기 발견 여정인 셈이죠.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이걸 그냥 3시간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연인한테 연락했는데 3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요. 이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에서 탁 하고 올라오는 그 진짜 속마음, 그 본능적인 첫 반응은 어떠세요? 자, 하나씩 볼까요? A처럼 바쁜가 보네. 이따 연락 오겠지? 생각한다면 이건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죠. B처럼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화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건 관계에 대한 불안감, 즉 불안형의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마지막으로 C. 드디어 조용하다.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데? 이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회피형의 반응에 가깝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가까운 것 같나요? 바로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애착 유형들의 핵심 감정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모여서 우리의 관계 성향을 객관적인 점수로 보여주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 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라든지 사람들이랑 너무 가까워지는 건 좀 불편하다 같은 문항들에 답을 해보는 거죠. 이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2가지 축이에요. 첫째는 버림받을까 봐 느끼는 불안 지수, 둘째는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는 회피 지수. 바로 이 2가지 점수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애착 유형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4가지 애착 유형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가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애착 유형이라는 게 결국 딱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사랑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인가? 이건 나에 대한 관점이죠. 둘째,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인가? 이건 타인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 2 관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첫 번째는 안정형. 이분들은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든든하고 안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연인이랑 다투는 상황이 생겨도 망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네. 근데 우린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줄 아는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형. 이분들 머릿속은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과 같아요.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걱정이 끊이질 않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 유형의 핵심 감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계에 매달리는 일종의 추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은 완전히 180도 정반대예요. 이분들은 친밀함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갑갑하게 느껴져요. 누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정을 꾹 누르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나는 혼자가 편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만의 안전한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흔하면서도 너무나 힘든 조합, 불안 회피형 커플의 함정이 생겨나요. 한 명은 불안해서 제발 나 좀 봐줘 하면서 쫓아가고, 다른 한 명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숨 막혀 저리 가 하면서 도망가고, 끝이 없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요. 불안형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이 회피형의 숨 막히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또 회피형이 거리를 두려는 행동이 불안형의 버림받는 두려움을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계속 찌르는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혼란형, 공포 회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전체 인구의 1에서 5% 정도로 아주 드물어요.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복잡하죠. 이분들은 마음속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동시에 그 연결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리 와 하면서 다가갔다가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아니야 저리 가 하고 밀어내는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보통은 사랑과 보살핌을 줘야 할 사람이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몇 년 바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아기였을 때 우리가 울음으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요. 안아주세요. 이 신호에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우리 마음에 평생 가는 각인을 새긴 거예요. 일관되게 따뜻하게 반응해주면 아이는 아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는 안정형이 되는 거고요.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땐 무시하면 아이는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형이. 계속해서 거부당하면 아 기대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회피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불안형 회피형인데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요. 애착 유형은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평생 가야 하는 낙인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배웠던 행동 패턴일 뿐이에요. 자, 배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맞아요. 다시 배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아, 내가 지금 또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의 자동 반응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패턴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변화의 길은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패턴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둘째,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그 뿌리를 이해해주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관계 이야기의 주인공, 작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 설명서를 살짝 엿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무엇을 한번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